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렸던 시간일 것 같은데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기 전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알려드린 이 글쓰기 방식은 상위 노출 로직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로직을 그때그때 이제 스스로 분석을 하면서 글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로직만 알고 글을 쓰면 로직 바뀌면 그냥 그 글 죽습니다. 같이 죽어요. 그리고 그때 돼서 또 다른 강의를 찾으시겠죠. 근데 그 강의가 또 이전에 들었던 거와 같은 강의라면 그냥 계속 돈을 날리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로직을 알려드리는 강의가 아니라 그 로직을 스스로 분석해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잘해주세요.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도움이 되는 글쓰기. 이제 그 전에 인사이트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사람들은 상위 노출된 글을 많이 보고 상위에 있는 5개의 방문자 합이 1, 2페이지에 있는 방문자 합보다 많아요. 그만큼 상위 노출이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상담 드릴 때 상위 노출, 최저가 블로그 그렇게 신경 안 쓴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신경 안 쓴다는 의미가 그건 기본이고 상위 노출은 기본으로 가져가고 더 중요한 거는 그 글을 봤을 때 문의가 와야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상위 노출도 물론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글을 볼 때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를 위주로 봅니다. 이미지. 이렇게 보통 보죠. 글을 쭉 볼 때 쭉 스크롤 내려보다가 본인에게 맞는 이미지나 뭔가 관심 가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러면서 다시 올려서 그때부터 정독을 하죠. 일단 처음엔 다 쑥 훑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뷰라는 건데 사람들이 딱 들어와서 글을 하나만 보면 다른 데로 또 알아볼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글 안에 다른 링크, 즉 내가 써놓은 다른 링크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거미줄 포스팅이라고 하죠. 정보성 구매성,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좀 구성이 돼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글을 보러 왔을 때 이 정도면 많이 알아봤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냥 내 글 안에서 나한테 문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한번 들어오면 다른 생각이 못 들게 그리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글 안에 링크 넣어놓으면 돼요. 글 쓸 때 주의할 점에서 좀 알아볼게요. 자, 제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글 쓸 때 제목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제목의 특수기호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좀 변형이 됐는데 특수기호를 쓰되 자연스럽게 써야 돼요. 의미 없는 특수기호는 쓰면 안 됩니다. 슬래시, n 이런 거 당연히 쓸 수 있죠. 근데 이러신 분들 가끔 계시죠. 강조하기 위해서 느낌표를 막 4-5개씩 다다다다다 넣는 분들. 2개 이상부터는 그냥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반복이 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텍스트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 있죠. 제가 제목을 텍스트 위주로 써라. 그냥 글자 위주로만 쓰라고. 기호를 넣지 말고. 말씀드린 분 계실 거예요. 네. 제목은 그냥 이렇게 글자 위주로 된 것만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한 번씩만. 딱 강조용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그리고 반복 확인이라고 아파트 화장실 환풍기 고장, 환풍기가 2번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아마 단톡방에 수강생분이 한 분 질문 주셔서 제가 답변 드렸을 거예요. 넷플릭스 관련된 거였나? 이거 보셨죠? 넷플릭스 꿀팁과 넷플릭스 요금제 이렇게 있었는데 저는 넷플릭스 하나를 지우고 넷플릭스 요금제 꿀팁 이렇게 묶었죠.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리고 다중 키워드 잡기라고 제목을 좀 키워드 위주로 그러니까 즉 저희는 앞으로 키워드를 잡을 때 글을 쓸 때 키워드를 일단 1개씩만 잡고 쓸 거예요. 1개씩만. 지금 당장은 다중 키워드 잡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자, 매번 같은 키워드 사용 금지. 그러니까 어제도 넷플릭스, 오늘도 넷플릭스, 모레도 넷플릭스.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퐁당퐁당. 어제 썼으면 오늘은 잠깐 딴 거 썼다가 내일 또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 그 C랭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C랭크? 최적화 블로그 C랭크다 뭐 이런 거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한 가지 주제에 이렇게 있어야 뭐 그거에 대한 점수를 받아서 전문성이 글이 된다. 근데 그걸 듣고 오인하신 분이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만 써야 되니까 한 가지 키워드만 써야겠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한 가지 주제와 한 가지 키워드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한 가지 주제라고 해도 키워드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 넷플릭스다. 내 주제는 넷플릭스야. 그래서 넷플릭스만 쭉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상조도 마찬가지로 난 상조라고 해서 매 키워드마다 상조 계속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써줘요. 다양하게. 그게 한 가지 분야의 전문화된 블로그라는 거예요. 한 가지 키워드로만 써서 전문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 이거 몰라서 한 가지 키워드만 써서 바로 죽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본문. 제목은 다 이해되셨죠? 요약해드리면 그거예요. 그냥 텍스트 위주로 제목을 쓰면 된다.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넣지 않는다. 한꺼번에 많은 키워드를 넣지 않는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메인 키워드와 상세 키워드 반복 횟수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변했어요. 그냥 키워드가 반복 여부와 상관없이 자연스럽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자꾸 쓸 때 그 키워드가 본문에 6번 이상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그 키워드가 6번 이상 들어가고 다른 키워드들은 2번 이내로. 그래서 3대1 비율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별로 관련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본문에 키워드 반복시켜주면 돼요. 자, 이 자연스럽게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상조다. 그래서 우리 상조는 뭐 이렇고 우리 상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조를 이용을 해 주셔야 우리 상조가 뭐 어떻게 되고 뭐 계속 우리 상조 계속 상조만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좀 부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독성 있게 그냥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키워드 많이 반복돼야 된다. 아니다. 이건 사실 예전 겁니다. 예전 거. 그래서 팁을 지금 또 바꾼 거 하나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 아기 사진을 보면 어떤 키워드들이 떠오르죠? 아기 사진을 보면 기저귀, 귀여움, 분유, 뭐 젖병. 그러니까 뭐 아기 사진 보면 이렇게 연관된 키워드들이 있죠. 그런 연관된 키워드들이 본문에 또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주면 그게 바로 관련성 있는 블로그다라고 해서 상위 노출이 또 잘 됩니다. 현재. 자, 그걸 어떤 식으로 뭐 찾고 쓰고 그런 건 또 나와요. 이따가. 지금 그냥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이제 횟수 비율이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또 뭘 말씀드릴 거냐면 그치만 PC에는 아직 먹힙니다. 모바일은 안 먹혀요. PC는 이렇게 해도 아직 먹혀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길을 들이시라는 거죠. 어차피 PC도 곧 바뀔 겁니다. 자, 같은 이미지와 같은 동영상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캡처해서 쓰죠. 캡처해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 하나로 계속 올리시면 안 되고 파일 하나 있으면 그거 띄워서 캡처해서 올리셔야 돼요. 캡처한 이미지를. 캡처를 한 순간 이미지 값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캡처해서 올려주셔야 되고 동영상도 캡처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카페 보면 동영상 캡처하는 프로그램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동영상 캡처도 하셔서 올리시고. 자, 링크 최적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링크 최적화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링크를 올렸는데 아무 링크나 저희는 뭐 올리겠죠. 처음에는 아무 링크나 생각 없이 그냥 쭉쭉쭉 올릴 거예요. 이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하에. 근데 그게 타 플랫폼일 경우 그 밑에 반드시 문구를 써주셔야 돼요. 위 링크를 누르면 어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라고.
명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 스팸 필터라는 건데 저희가 글을 쓰게 되면 네이버 봇이 그 링크를 전부 다 들어가 봐요. 그래서 그 링크가 맞는지 실제로 확인 작업을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도박, 성정적인 거, 뭔가 좀 정치 관련된 거, 선동하는 것들, 병원, 보험, 대출, 좀 이런 상업적인 것들 있죠. 그런 링크들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그 외에 저희가 진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올린 링크들 있죠. 근데 그게 타 플랫폼일 경우에는 밑에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걸 누르면 어디로 이동됩니다. 근데 그게 내 블로그 글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타 플랫폼일 경우에만 그래요. 저희 가끔씩 그 유튜브 동영상 많이 올리죠. 그때도 위 링크를 누르시면 유튜브 어디로 이동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이와 유사한 걸로 보통 포스팅 제일 밑에 보면 이 글은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라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네이버한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양해를. 그래서 이 문구는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플랫폼,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 올리고서도 써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쓰셔도 돼요. 오히려 쓰면 좋은 게 텍스트 양 늘어나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플랫폼 올리더라도 쓰셔도 된다. 웬만하면 쓰는 걸 기본으로 하자. 근데 그 후에 제가 이제 구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 들으시면 아 그냥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마. 그 다음 또 보면 자 화이트 텍스트 폰트 줄이기. 그러니까 글자 색을 이제 저희가 강조하느라 바꾸잖아요. 배경색과 유사한 걸로 하지 마세요. 유사한 거. 배경색 하얀데 노란 색깔로 해버리면 잘 안 보이죠. 그런 색깔 하지 말고 좀 눈에 잘 띄는 색깔로. 그러니까 배경색과 유사한 걸로 하지 말고 폰트도 기본 폰트보다 줄이지 마시고요. 기본이 15로 돼 있을 건데 아마 그 15보다 줄이시면 안 됩니다. 12인가 15로 돼 있나요 지금? 이게 아마 사람마다 설정이 다를 거예요. 저는 12로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거 에디터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전 에디터를 쓰기 때문에 12로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폰트는 기본보다 줄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네이버 봇이 보는데 오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줄였다고.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죠. 키워드를 무조건 반복만 많이 하면 상위 노출되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키워드를 계속 반복하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글자 수를 최단으로 줄이고 글자 색깔도 배경색이랑 똑같이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줄일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키우는 일은 있어도. 특히 이거 색깔 바꾸실 때 주의하시고요. 색깔 바꿀 때 꼭 노란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배경 색깔을 검은색으로 해놓고 노란 색깔로 하면 눈에 잘 띄죠. 그러면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이 글자 좀 잘 안 보인다 하는 색깔은 쓰지 마세요. 그리고 본문과 무관한 특수기호. 본문에 특수기호 웬만하면 많이 남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특수기호라고만 적혀져 있는데 특수기호뿐만 아니라 뭐 자음이나 모음만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대표적인 게 키키키키키 히히히히 뭐 유유유유 쓰는 점 콤마도 좋은데 오히려 해주면 좋은데 점점점점점점점 막 쭉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점점점 쓰실 거면 그냥 2번이나 3번까지만 쓰시고 막 엄청 여운 남게 보이기 위해서 점을 막 6, 7번씩 쭉쭉 넣으시는 분 계시는데 그건 자제. 가려는 괜찮죠. 글 읽는데 충분한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거 쭉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건데 그냥 본문을 최대한 깔끔하고 진정성 있게 자연스럽게 쓰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텍스트량과 가독성 여부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자, 텍스트는 1500자 이상을 되도록이면 써주세요. 네, 1500자 이상을 되도록이면 써주세요. 1500자 이상. 공백 없이. 그쵸. 공백 없이.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면은 3000자까지 무리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꿀팁 쓸 때 대부분 800자에서 1200자 정도 쓰시거든요. 제가 보면. 근데 그것도 1500자 이상 써주셔야 됩니다. 1500자 이상. 그거, 예, 후에 알려드릴게요, 후에. 자, 충분한 텍스트량과 가독성 여부.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제목 쓸 때, 본문 쓸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라만 말씀드린 거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는, 자,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전에 거는 그냥 영상 몇 번 돌려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저희가 지금 블로그를 시작을 해서 상위 노출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미리 추출을 하겠죠. 아, 나 어떤 거 글을 쓸 거니까 좀 준비를 해놓겠죠, 키워드들을. 그 다음에 그 준비된 키워드들을 저희는 제대로 쓸 겁니다, 제대로. 상위 노출되게끔. 자, 양질의 포스팅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좋은 포스팅하기 위한 치안 방법이 좀 중요해요. 치환하는 방법이. 치환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상위 노출되는 방법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강의를 듣고 그렇게 어렵게 배울 필요 없이 텍스트는 3500자 이상 쓰시고 이미지는 12장 쓴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짧게 해서 쭉 길게 쓰시면 리브라 로직에 의해서 노출이 됩니다 라고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전 그렇게 알려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로직이 바뀌는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알려드리지 않고 저는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매번 분석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그것도 노하우와 요령들을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결론은 강제로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게 배우실 필요 없이. 근데 그런 블로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지금처럼 로직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에 힘들죠. 거의 매달 바뀌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방법과 이 로직만으로 지금 3년 이상째 하고 있어요. 3년 이상. 자, 포스팅 순서는 이렇게 돼요. 저희가 키워드 선정을 미리 해놨겠죠. 추출을 해놨겠죠.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검색해 볼 거고 상위 노출글을 분석한 다음에 치환해서 양질의 포스팅을 작성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구나 라고 체크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 이 보라색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자, 키워드 검색 부분입니다. 키워드를 하나 골랐죠. 난 이 글을 쓸 거다. 이 키워드를 쓸 거다라고 골랐으면 그 키워드를 인터넷에 쳐봐야 됩니다. 인터넷에. 자, 키워드 하나 아무거나 말씀해 보시겠어요? 키워드 스타벅스. 이거는 브랜드명이라서 안 맞을 수 있는데 괜찮네요, 이것도. 자, 스타벅스라고 쳤을 때 블로그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정도 있으면 전 일단 넘어가는데. 텀블러로 해볼까요, 그냥? 텀블러. 남자 위치는 남자 등 운동이요? 좋네요. 남자 등 운동이란 키워드를 자꾸 내가 쓸 거다. 그러면 남자 등 운동이라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블로그 순위가 2위죠. 그러면 3위 안에 있으니까 써도 되겠죠? 자, 다시 볼게요. 이걸 보면. 자, 되도록 컬렉션 1위에서 3위 안에 드는 키워드를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모바일 뷰 영역에 노출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봤을 때 뷰 영역이 몇인지도 한번 보세요. 저희는 어차피 PC를 기준으로 해서 글을 쓸 거지만 모바일까지 덩달아 잡히면 좋기 때문에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PC 봤을 때 블로그가 3위 안에 있으면 그건 써도 되는 키워드예요. 그렇다고 4위, 5위 거는 쓰면 안 되는 블로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겁니다. 우선순위에서. 되도록 3위 안에 거 쓰다가 그 다음에 뭐 4위 거, 5위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컬렉션에 대해서 이 원리 좀 설명드렸었죠. 어차피 사람들이 보는 순서에 의해서 컬렉션이 결정되는 거라서 3위 안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빨간색 좀 중요해요. 키워드별로 위치가 달라요. 자, 남자 등운동 이거 중간에 들어가 있죠. 이거 제일 앞에 들어가 있죠. 중간, 제일 앞에. 이럴 때는 제일 앞에 잡아주시고 쓰면 됩니다. 자, 우선순위가 제일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순서예요. 근데 여기 봤을 때 2대2죠. 중간 거 2개, 앞에 거 2개. 이럴 때는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남자 등운동이란 키워드는 제목에 제일 앞에 있어야 상위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어야. 그래서 남자 등운동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쓰는 이 제목은 좀 좋은 제목이긴 한데 이분은 남자 등운동이랑 허리 운동 2개를 잡기 위해서 쓴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겁니다. 하나만. 남자 등운동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쓸 거예요. 저라면 이 제목을 남자 등운동 이 콤마도 빼고 남자 등운동 띄고 어렵지 않아요 라고 쓸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는 붙여서 쓸 겁니다. 뒤에 느낌표도 안 쓰고요. 이렇게 쓰는 거죠. 저라면 이렇게 씁니다. 제목을. 자, 이거 감 계속 잡을 거예요. 또 볼게요. 남자 등운동 루틴을 볼게요. 자, 이 키워드는 어디 들어가야 되죠? 앞에, 맨 앞에. 그쵸? 제일 앞에 들어가야 돼요. 남자 등운동 루틴 하는 방법. 제목은 또 말씀드리면 되도록 짧고 간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썼으면 그 뒤에 말은 되도록 짧게 그리고 이해가 가게. 보통 4자 이내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4자에서 한 6자. 근데 이것까지 신경 쓰진 마세요. 4자에서 6자 꼭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등운동 루틴 하는 방법 아니면 남자 등운동 루틴 동작들 짧고 간결하게 그래야 네이버 봇이 이 글을 어디에 노출을 시킬지 헷갈리질 않아요. 자, 이 키워드마다 위치가 전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는 웅이 아저씨란 키워드였는데 이 웅이 아저씨는 실제로 제일 뒤에 들어가 있죠. 이 웅이 아저씨란 키워드는 제일 뒤에 가야 노출이 잘 된다는 의미예요. 이 키워드마다 노출되는 위치가 다 전부 다 달라요. 이제 첫 번째, 내가 무슨 키워드를 쓸지 정했으면 검색을 해보고 그게 3위 안에 들면 키워드 어느 위치에 들어갔는지 파악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 노출된 글들을 분석을 할 거예요. 자, 상위 노출된 글들을 전부 다 열어서 패턴을 분석을 할 건데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키워드 반복 여부도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스팅을 더 빨리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 번씩 매번 검색해보는 습관은 들이셔야 돼요.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아닙니다. 남자 등운동 루틴이다. 그럼 상위 노출된 글 5개 있죠? 이걸 전부 다 여시는 거예요. 자, 크롬의 경우 컨트롤 누르면서 누르면 이게 열려요, 창이. 5개를 전부 다 열고 분석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 키워드는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확인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볼 거예요. 패턴이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 끝.
자, 이 블로그는 텍스트 이미지 형태로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동영상도 들어가 있죠. 자, 동영상. 여기까지만 보고. 자, 그리고 이것도 텍스트 이미지, 링크 하나 들어가 있죠. 텍스트 이미지, 쭉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들어가 있죠. 자, 일단 이 2개까지만 볼게요. 이렇게 5개를 본 다음에 이 포스팅은 텍스트 이미지 패턴으로 가되 링크도 들어가고 동영상도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텍스트 이미지 패턴으로 쓰다가 중간에 링크하고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즉, 이 키워드는 그렇게 해야 상위 노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키워드는. 키워드 반복 횟수는 그냥 컨트롤 F 누르셔서 보시면 돼요. 컨트롤 F 누르셔서. 자, 상위 노출되는 거 글까지 확인이 됐죠. 그 다음 치환해서 그냥 글을 쓰시면 되는데, 치환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치환하는 방법을 1주차 때 말씀드렸죠. 단어 자체를 바꾸던가, 아니면 의미 자체를 바꾸던가, 아니 의미를 비슷한 의미로 바꾸던가, 문장 자체를 바꾸던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치환해서 써주시면 돼요. 쓰는 데는 어떻게 쓰냐면, 이미지 한 장당 왼쪽 정렬 기준으로 3줄 정도 쓸 겁니다. 3줄 정도. 그러니까 2줄 반 정도? 2줄 쓰고 반 정도. 그러니까 총 3줄. 이미지 한 장당 3줄 정도 쓸 거예요. 쭉 연결해줘요. 네. 왼쪽 정렬 기준으로 엔터 없이 쭉 연결해서. 자,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로 봤을 때 되게 전문적이고 성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바일로 봤을 때. PC로 봤을 때는 크게 상관없어요. 뭐 가운데 정렬로 짧게 치든 뭐라든 상관없는데, 저희는 모바일까지 노릴 거기 때문에 왼쪽 정렬 기준으로 3줄 정도 쓰는 거예요. 모바일 하면 말고 PC 하면 그 있어요. 네, PC로 써서 모바일로 나오게끔. 네. 글쓰기 방식이요. 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왼쪽 정렬로 해서 쓰는 방법하고 가운데 정렬로 해서 짧게 쓰는 방법 2가지 써봤거든요. 네네. 근데 모바일로 제가 실제로 봤을 때 왼쪽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좀 뭐랄까 이게 막 살짝 읽기 싫은 느낌? 네, 지저분해지죠. 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운데 정렬로 해서 짧게 쓰니까 훨씬 눈에 잘 네, 보이고, 가독성이 좀 좋죠. 좀 읽기 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략이 있는데, 네. 지금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정보성, 꿀팁 쓸 때는 가운데 정렬로 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수익되는 거, 제휴 CPA나 문의를 받아야 되는 글을 쓸 때는 왼쪽 정렬로 3줄을 쓸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렇게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성 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구성 짤 때. 여러분들은 이걸 들으시면 될 수밖에 없겠구나를 이해를 하실 거고, 그렇게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3줄까지 어떻게 써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지 한 장로 3줄까지 어떻게 쓰냐? 이대로 돼야 당연히 1500자 이상은 당연히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방법이, 자, 이게 저희가 PC로 작성을 하면 3줄 정도 되거든요, 이게. 다음 예시로 볼게요. 저는 이미지 치환이라고도 불러요. 고객님 집을 방문했는데 세면대 물이 고여있는 상태였다. 실제로 그래요. 이 이미지만 보면 실제로 세면대에 물이 고여있죠. 그냥 그거 말한 거죠. 즉, 첫 번째 줄은 그냥 글을 보되 그냥 딱 팩트 설명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봤을 때, 그냥 세면대에 물이 고여있구나. 앞뒤 말 좀 붙여서, 고객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세면대에 물이 고여있는 상태였다. 그쵸? 누가 봐도 그렇죠. 그렇게 써주고, 그 밑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좀, 이제 뭐라 그러죠? 소설 쓰는 거죠, 소설. 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사용한 흔적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게 현장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배수구 상태가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스며들듯이 빠져나가고 있었다. 상황 설명이죠. 이거는 굳이 거기 가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쓰면은 3줄은 충분히 씁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저희는 상위 노출된 글들 5개 열었죠. 저는 닫았지만 여러분들은 닫지 않고 뭘 할 거냐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글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글을 치환을 할 거예요. 자, 사실 등근육이라고 하면 윗등과 아랫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복사해서 메모장에 붙여 넣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이거 막아놨는데 푸는 방법은 쉬워요. 굳이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네? 오페라 써도 좋고요. 저는 크롬에서 이걸 누르게 되면 그냥 알아서 풀리거든요, 이게. 그거 참 어떻게 해요? 지금 알려드릴 건데, 아, 예. 자, 크롬 하시는 분들은 F12를 누르신 다음에 F1을 누르세요, 바로. F12 누르고 F1 누르면 이 창이 나오거든요. 퍼포먼스. 제일 아래 디버거에서 이거 뭐라 했죠? 디저블 자바스크립트? 이거를 체크하시면 그냥 풀립니다. F1. 드래그 하셔서 복사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뭐 별다른 프로그램 없이 그냥 바로 뚫으실 수가 있어요. 개꿀팁이죠. 아, F1 누르고 바로. 근데 여기서 사용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자면 이거 해놓으시고 이거 X 누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글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죠. 이게 가지고 와서 저는 이걸 보고 그대로 치환을 할 거예요. 일단 읽어보는 거죠. 사실은 등 근육이라면 윗등 그리고 아랫등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 저는 글을 쓸 때 바로 쓰는 거죠. 아, 등 근육이라고 하면 사실 윗등과 아랫등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돼요. 쉽죠? 그쵸? 그리고 단어 조금 추가하든가 변환하든가. 예. 사람이 보면 이거 당연히 같은 의미고 똑같은 말이겠죠. 근데 네이버 봇이 보면 엄연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사문서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알려드린 대로 이미 취한 방법이 어렵다. 그럼 그냥 다른 사람 글 보고 괜찮다 싶은 것들 전부 다 복사해서 가지고 온 다음에 그거 내용 바꾸세요. 치환해서. 이게 치환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되면 어떤 글이든 전문가가 될 수가 있죠. 어떤 분야든. 저는 실제로 블로그 하나만 배웠지만 하수구 뚫는 것도 했었고 부동산도 했었고 네트워크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내일 다 써놨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이런 데이터가 쌓인다고 보면 여러분들은 포스팅 시간이 당연히 단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사진 한 장당 왼쪽 정렬로 꽉 찬 3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모바일로 보면 굉장히 성실하고 좀 전문성 있게 보여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저분해 보이기도 해요. 당연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그거를 가공을 좀 해야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게 치환해서 쓰는데 제가 조금 미리 설명을 했네요. 상위 노출에서 이제 키포인트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메모장에 쌓아놔요. 자, 상위 노출을 그러니까 즉, 상위 노출을 한 블로그들은 그걸 고객들이 봤을 때 원하는 내용이 있어서 체류 시간이 생기고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상위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상위 노출된 블로그들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키포인트들을 저희는 그 5개가 있는데 5개에서 다 뽑아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전부 다 넣을 거고 블로그에. 그럼 당연히 양질의 포스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근데 그런 키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정보성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이건 정보다. 아, 이것도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내가 몰랐던 내용이면 돼요, 그냥. 왜냐면 내가 모르면 어차피 검색자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내용이나 아니면 이거 좀 좋은 내용인 것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져다가 메모장에 붙여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치환해서 써주시면 돼요. 내가 좀 쓰다가 텍스트량이 좀 모자르다. 그러면 치환해서 덧붙이는 거죠. 이미지 한 장당 두세 줄 정도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 정신없이 쓰다 보면 3000자도 기본이고요. 5000자까지도 써요. 그래서 1500자 이상은 충분히 씁니다. 무조건. 이하는 상관없어요. 몇자 이하까지. 예. 한계치는 없이. 네, 한계치는 없습니다. 그 여담으로 대행사들은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9000자까지도 쓴다고 해요. 10,000자까지. 근데 저희 수강생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 원리만 이해해서 포스팅하면 상위 노출 잘 되고,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의 남자친구분이 지금도 상위 노출 시키고 있어요. 자, 이걸 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아까 제목하고 본문에 들어갈 주의사항 있죠? 그거를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키워드를 선정을 했죠, 저희가. 그거를 네이버에 그대로 검색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컬렉션 순위 확인하죠. 컬렉션 순위 확인한 다음에 그 키워드가 어디에 배치돼야 되는지 확인을 하죠. 그쵸? 키워드 배치 확인됐으면 상위 노출된 글들 열어서 배치 확인하고 어떤 패턴인지 보고 거기서 포인트 되는 글들 가져다가 치환해서 제가 쓰는 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엔 당연히 어려워요. 이거 지키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릴 거고 이대로 쓰는 데만 2시간 정도 걸려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3, 4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저는 포스팅 하는데 빨리 쓰면 15분, 늦어도 30분에 쓰거든요. 이거 익숙해지면은 당연히 패턴화가 되는 거고,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면 포스팅 시간은 단축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글쓰기 방법이었어요. 글쓰기 방법. 이 과정을 계속 숙지하고 반복하면 어떤 글이든 작성할 수 있고 포스팅 시간이 단축되고 원하는 키워드의 상위 노출이 가능하게 된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해요. 그냥 상위 노출된 글들 보고 패턴 분석해서 꿀팁들 가져다가 치환해서 내 글을 쓰는구나. 어떻게? 이미지 한 장당 두세 줄씩. 간단하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하실 부분 있나요? 이미지를 왜 잡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평면 내가지고. 그쵸. 이미지 질문 잘 주신 게, 자, 이미지는 얼마 정도 넣어야 되냐면, 이렇게 검색을 했죠. 여기서 블로그를 누르게 되면, 블로그만 나오겠죠. 근데 그 밑에 이미지 수량도 나옵니다. 이거 플러스 13이니까 이건 15장이에요. 이건 23장이고, 11장, 12장, 14장. 자, 통계 내서